우울이라고 다 똑같은 우울이 아닙니다. 불안이라고 다 똑같은 불안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재정의하는 시간, 잘 따라오세요. 생각은 유연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어서오세요, 유은님들. 지난 영상에서 집에서 하는 인지행동 셀프 테라피, 생각을 바꾸는 습관 만들기에서 감정일기를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작성한 감정일기를 다시 들여다보고 조금 더 면밀한 방법을 추가하여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감정일기를 작성하는 가이드이지만 지난 영상과 달리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에 더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히 작성해 볼 것입니다. 편하게 작성하는 감정일기에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감정의 의미를 하나하나 보면서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의미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한 한 걸음 함께 걸어보아요. 생각을 바꾸는 습관 만들기. 우울, 분노, 슬픔, 나의 내면을 가득 채우던 검은색의 감정들. 감정을 작성한 일기를 보다 보니 어딘가 이상하다. 친구가 약속을 취소해서 짜증이 날 때도,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이 나서 속상할 때도, 잠을 잘 자지 못해서 피곤할 때조차 전부 우울이라고 적혀 있다. 나의 감정의 대부분을 우울로 표현하고 있었다. 내가 진짜 우울했던 걸까? 아니면 모든 감정을 우울이라고 착각했던 걸까? 그동안 작성했던 감정일기를 넘겨보며 있었던 일과 느꼈던 감정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이 보이는 감정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상황마다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감정의 단어는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상담소를 찾는 많은 분들이 우울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등등 특정 감정을 호소하며 찾아오지만 그 감정의 이면에 또 다른 감정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동과 기쁨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답답함과 괴로움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너무 익숙하게 써서 이런 거겠거니 했을 수 있지만 내가 주로 느꼈던 감정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구분하고 아는 것은 우리가 감정을 정확하게 자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 반복적인 것을 더 오래 기억하는 뇌의 특성에 의해 우울, 불안, 짜증, 분노 등등의 감정을 뇌가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복에 의해 기억되어 강하게 남아있는 감정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스스로 되뇌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필터에 의해 고스란히 걸러져 남아있는 거죠. 그럼 긍정적인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뇌에 오랫동안 남을까요? 나중에 생각편에서 얘기하겠지만 하자, 하지 말자 할수록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의도적인 주입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자각하는 데 집중해보세요. 무조건 긍정적인 감정을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생각을 바꾸고 나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감정일기를 다시 써볼 텐데요. 먼저 마음 가이드북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감정 카드를 꺼내보세요. 감정 카드가 없다면 영상을 통해 자신에게 가까운 감정을 체크해 나가보세요. 감정 카드에는 총 33개의 감정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씩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나에게 가깝고 친근한 감정의 의미를 기억하세요. 감동, 크게 와닿아서 마음의 깊은 울림으로 느껴지는 감정. 기쁨,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느껴지는 흡족함. 사랑, 어떤 존재를 굉장히 아끼고 소중히 함. 용기, 역경에 맞서는 굳센 마음으로 헤쳐나아가는 굳센 기계. 자신감,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음. 희망, 미래가 뜻대로 되기를 기대함. 관심, 어떤 것에 끌려 주의를 기울임. 기대,
뜻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마음. 안정감.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여 걱정과 긴장이 사라질 때 느끼는 감정. 즐거움.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여 느껴지는 긍정적인 마음. 편안함. 평화롭고 고요하여 걱정이 없음. 홀가분. 가볍고 편안함을 느껴서 자유로움. 감사. 무언가를 고맙게 여김. 갈망.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매우 간절히 바람. 가여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불쌍하여 돕고 싶은 마음. 걱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속을 태움. 답답함. 숨이 막힐 듯 갑갑하여 애가탐. 그리움. 무엇을 보거나 만나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 괴로움. 몸이나 마음이 편치 않고 고통스러움. 두려움. 무언가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불안함을 느낌. 복수심. 상처를 입어서 갚아주고자 함. 불안. 조마조마하고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불편함. 수치심.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여 부끄럽고 숨고 싶은 마음. 외로움.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되어 쓸쓸함. 적개심. 타인을 적대하여 싸우고자 하는 분노와 증오. 공허함. 마음속이 텅 비어서 감정이 메마른 듯 느껴지는 것. 시기심. 타인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함. 절망. 희망이 사라져서 모든 것을 거두어서 끊어버림. 죄책감.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느낌. 후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되뇌며 불만족함을 느낌. 분노. 굉장히 화가 나서 강하게 화를 뿜어냄. 무서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겁을 냄. 부담감. 어떤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낌. 비슷하게 사용했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 그냥 거기서 거긴데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듯 다른 그 차이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지기도 하고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감정 카드를 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정확한 의미를 바탕으로 감정일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 날짜를 써주세요. 오늘 하루 느꼈던 감정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감정 카드의 의미를 보며 해당되는 감정을 찾아 작성해 보세요. 그 감정에 점수를 매겨주세요. 한 가지의 감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감정이라면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여러 감정이라면 각 감정의 점수가 몇 점인지 표시해보세요.
작성한 감정을 느끼게 했던 상황을 작성하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평가해 보세요. 하루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하고 싶은가요? 마지막으로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가 아닌 내가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다행스러운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뇌의 거부적인 반응을 줄이고 조금은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혹은 하루 중 다행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모두 작성하였다면 일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작성하기 전에 느꼈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이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각해 보세요. 글을 쓰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도록 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리고 주관적인 점수가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고 조금 떨어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그 자체는 진짜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막연하게 호소했던 감정의 의미를 알고 내가 진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며 지내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은 마음 가이드북의 3일치로 수록되어 있지만 꾸준히 더 오랫동안 작성하면 할수록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인정해주세요. 미우나 고우나 내 마음입니다. 그리고 글이든 말이든 표현해보세요. 당신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먼저 꺼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화를 표출하는 것과 화가 나는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의 차이. 슬픔을 호소하는 것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의 차이. 이 차이를 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로 작성해보고 글로 작성한 내용을 찬찬히 읊조려 보세요. 나는 친구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불안감을 느꼈어. 그래도 그 불안감 덕분에 이때까지 실수 없이 해왔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다행이야. 어느새 차분히 가라앉은 마음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테라피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의 의미를 알고 찬찬히 들여다보고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감정의 늪에서 한 발 한 발 천천히 벗어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서서히 벗어나 멀리서 그 소용돌이를 지켜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한 걸음을 뗀 당신, 함께 작성한 것들을 다시금 펼쳐 마음속에 간직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또 만나요.